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에 아름다운 재단에 입사해서 1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지난해 내부 선발 1호로 사무총장이 된 김진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좀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나름 이렇게 오늘 매무새를 조금 더 단장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제일 신경 쓴 의상은 바로 신발입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여기 주황색 이렇게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이 운동화는 제가 작년에 사무총장에 취임할 때 우리 아름다운 재단 구성원들이 저에게 선물해 준 신발입니다. 그리고 이 멋진 주황색은 아름다운 재단의 대표 색상이기도 합니다. 벌써 총장이 된 지 1년이 됐는데 사실 저는 이 운동을 몇 번 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한번 신고 나야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신고 나왔는데 괜찮은가요? 어떻게 괜찮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05년 1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아름다운 재단의 모든 구성원들의 급여 내역서입니다.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위에 상임이사부터 밑에 간사까지 모든 구성원들의 급여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급여가 공개되어 있었던 곳은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입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게 파격적인 행보였는데요. 사실 아름다운 재단이 공개하고 있었던 것은 이 급여 명세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름다운 재단은 창립 이래로 매월 수입 지출 장부를 전면 공개했었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고 첨부 파일을 열면 매월 아름다운 재단에 들고 나는 회계 자료를 모두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공개 방식은 10년 정도 지난 뒤에는 다른 공개 방식으로 좀 전환이 됐는데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이슈와 또 회계 자료를 잘 해석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오해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방식을 다르게 전환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재단이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은 정말 중요한 투명성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부자와 기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잘 이해되고 소통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2000년 8월 미국의 지역재단을 모델로 하여서 설립된 한국 최초의 시민재단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 종교, 독점적인 권력의 영향이 없이 모든 시민들이 함께 만든 재단인데요. 그래서 말 그대로 시민이 주인인 재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립 초기에 진행했었던 1% 나눔 캠페인은 무엇보다 아름다운 재단의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눌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 라는 이 캠페인의 슬로건은 이러한 가치를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나눔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재단은 수많은 대중들하고 호흡하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잘 안착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아름다운 재단의 총 기부금의 65%는 기업이 아닌 일반 대중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기부자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영리 기관의 운영비에 대한 것입니다. 운영비란 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제반 비용들, 또 경상 운영비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회의비, 교통비, 심사비, 그리고 그 밖에 인건비 등을 말합니다. 근데 이 운영비는 언젠가부터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기관에게는 너무너무 절실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기부자들께는 적을수록 좋은 비용이라는 인식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무총장이 되기 전에 9년 동안 아름다운 재단의 경영국장을 맡아서 조직의 운영을 책임져 왔습니다. 제가 그 기간 동안 모셨던 총장님이 두 분이셨는데요. 이 두 분 다 임기 내내 운영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셨습니다. 조직의 변화를 시도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비용 투자가 결국은 간접비, 즉 운영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1년 동안 막상 총장이 되고 보니까 조직 곳곳에 비용 투자가 필요했고 이것들을 하고 싶었지만 사실 많은 부분 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뤄야 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재단 매니저님들도 이제 여러분 와 계신데요. 아름다운 재단 그 사옥이 오래된 주택 건물을 개조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장마철이 되면 누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옥상으로부터 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까지 번번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진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전면적인 개보수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용 때문에 원래 투자하기로 했었던 비용들을 투자하지 못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구성원들을 위한 교육비나 해외 연수, 그리고 원래 그 성과 관리를 위한 이러한 고도화된 투자를 위해서는 다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미뤄야만 했습니다. 체러티 아치나 체러티 내비게이터 같은 해외의 유명한 글로벌의 비영리 평가 기관들은 운영비의 사용 비율을 지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 지출 대비 약 20에서 25%를 사용할 때 적정하고 건강한 비영리 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가이드스타 역시 이 운영비 비율을 지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진행하는 기부문화 심포지엄인 그 기빙코리아 2016년도에는 많은 시민들이 운영비 20%를 사용할 때 가장 적정하다라고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25% 안팎의 운영비를 사용할 때 가장 적정한 운영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여기서 좀 묻고 싶은데요. 25%의 운영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정말 건강한 조직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2019년도에 마이애미 대학교의 조셉 스틴 교수는 한 매체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낮은 운영비에 대한 집착이 조직 구성원들의 급여와 그리고 혜택을 적게 만들고 유능한 구직자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도치 않은 방향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비영리 기하 사이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또 규제기관의 모니터링이 사기나 낭비를 저지르는 아까 그 몇백억씩 횡령을 했었던 이러한 것들을 적발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은 그 반대로 역효과도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연구에서는 운영비가 낮을수록 기부금과 또 자산이 줄어든다라고 덧붙여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얘기가 운영비를 통제하지 말자, 비영리 기관이 마음대로 쓰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정말 진지하게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부자와 비영리 간의 신뢰에 대한 것입니다. 비영리 기관이 만약 25%의 재무 건전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부자와 기관 간의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설령 단 10%의 운영비를 쓴다고 해도 기관은 1년 내내 기부자에게 그 사용 내역을 증명하느라고 아마 시간을 계속 보내야 될 겁니다. 2024년도 기빙코리아에서는 2,50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많은 시민들이 기부단체에 기부하지 않는 이유를 신뢰하지 않아서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사실 한두 해의 일은 아닌데요. 조사에 따르면 약 10년 가까이 30%에서 40%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단체를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기관에게 왜 신뢰가 중요할까요? 경제적 상황은 외부 환경이나 기부자 개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기관의 신뢰는 바로 저희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관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은 저희들의 노력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창립 때부터 모든 회계 자료를 공개하는 노력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다변화된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재단은 여러 목적형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역재단을 모델로 해서 창립됐기 때문인데요. 이 기금 중에 아름다운 재단 만들기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금의 조성 목적은 아름다운 재단의 운영비를 잘 사용하자라는 목적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를 비롯해서
또 건물을 개보수하거나 경상 운영비 하는데 이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비를 따로 기금을 모아서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이점은 운영비를 예측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에 큰 비용을 집행해야 하거나 할 때 저희들은 이 기금의 잔액을 보면서 그 기금들을 사용하고 또 재무 건전성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은 올해 매우 특별한 이사님 두 분을 모셨어요. 바로 윤우람 기부자님 그리고 김강석 기부자님이십니다. 저는 이 두 분을 나눔의 선순환을 보여주는 대표 기부자, 그리고 이렇게 윤우람 기부자님, 그리고 비영리의 혁신을 선도하는 열린 기부자, 이렇게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윤우람 기부자님은 창립 때부터 선친께서 아름다운 재단의 기금을 조성하신 기금 출연자시고요. 아드님이 대를 이어 또 기금을 출연하신 나눔의 선순환의 사이클의 대표 주자십니다. 또 김강석 기부자님은 뒤에 이어서 발표할 루트 임팩트의 IP원 기금을 조성하시기도 했지만 아름다운 재단에도 훌륭하게 또 기금을 조성해 주신 또 기부자님이십니다. 사실 기부자님 두 분을 아름다운 재단의 이사로 모시는 데는 좀 용기가 필요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미칠 영향이나 파장이 어떤지 잘 예측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부자로 이 기부자님들을 만나는 첫 미팅에서 한 분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기부자를 이사로 참여시키면 좀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창립 때부터 아름다운 재단은 늘 기부자님들의 참여를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스텝으로는 이제 이사님들, 이제 구성원의 이사회 멤버십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다음 스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이 해야 할 당연한 다음 과제인 것 같고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그 어느 해보다도 최근에 몇 년 동안 굉장히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장과 사업의 현장과 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후후레터와 같은 그 뉴스레터를 런칭하기도 하고 활발한 온라인 프로모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프로모션이나 소통의 방법이 기존과 다른 것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기보다 상호소통, 기부자들과 이 과정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신뢰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아름다운 재단 만들기 기금을 통해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사실 이걸로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필요한, 예를 들면 기부자 참여 라든지 기부자들과 밀접한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서 이것들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면 아름다운 재단이 창립한 지 25주년이 됩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20살 청년을 넘어서 이제 25살 이제 꽃다운 한참 이제 빛나는 청춘이 되는 건데요. 이 시기에 저희들은 더 한 발짝 더 멀리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기부자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하게 브랜드를 굳건히 확산하는 일입니다. 2024년 기빈코리아 조사에서 2,400명의 응답자 중에서 60%에 달하는 시민들은 기부금이 운영비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 IT 성과를 측정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운영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비영리 종사자들은 그 인식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운영비를 걱정하면서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대신에 신뢰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부자들이 믿고 찾아올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우리만의 브랜드 가치를 확대하고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이러한 비영리의 신뢰를 향한 여정들은 아마 사회 변화를 앞당기는 굳건한 또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